2년 전 한정식집. 특별히 예약한 한정식집인데 입에는 좀 맞으세요? 맛은 있지만서도 이건 너무 호화로운 것 아니니? 이 정도 호사는 누릴 자격 충분하세요. 딸 자식 자수성가한 회사 사장님도 만들어주셨고 더군다나 오늘이 아버지 정년퇴임하는 날이잖아요. 허허허, 그래서 일부러 자리를 마련한 거구나? 애비 정년퇴임 축하해주려고? 당연하죠. 평생 일하던 학교를 떠나시게 된 소감이 어떠세요? 제자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구나.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제자라도 있으세요? 이따마다 박창규라고 참 의협심 넘치고 정의로운 녀석이었어. 대체 어땠길래요? 하루는 창규가 교내 불량 학생들을 모조리 때려눕혔더구나. 일단 싸움은 터졌고 내가 담임이었잖니. 그래서 창규를 불러다가 호되게 혼쭐을 내놓고 있는데 그 녀석 나름대로 자기 목숨 걸고 의로운 일을 행했던 것이더라고. 의로운 일이라면 어떤... 우리 학교 학생 중에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 불량한 놈들이 걔를 심각하게 괴롭혔었나 봐. 박창규라는 학생이 그걸 구해주었던 건가요? 맞아. 보다 못한 창규가 불량 학생들에게 달려들어서 괴롭힘 당하던 장애인 친구를 구해낸 것이었지. 와, 얘기 들어보니까 성격이 딱 아버지랑 똑같네요. 천성이 정의롭고 불의를 못 참는 장군감. 그때 창규를 바라보는 내 생각도 그랬었어. 다만 담임 선생으로서 한 가지 걱정은 있었단다. 어떤 걱정이었는데요? 친구를 구하기 위해 나섰던 의협심은 참 훌륭했지만 그 녀석 힘이 세도 좀 센 것이 아니더라고. 하긴 저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처음엔 착한 학생들 구해준답시고 주먹을 내지르다가 자기 힘이 도취되어서 스스로 불량 학생이 되더니 결국엔 잘못된 어둠의 길로 빠져드는 녀석들 말이에요. 그래, 애비도 그 걱정을 했단다. 그래서 장규에게 태권도 선수의 길을 추천해줬어. 힘도 좋고 제격이랑 운동신경도 다 좋으니 그 재능 살려서 운동선수의 길을 걸어보면 어떻겠느냐고. 제 힘 주체 못해 나쁜 길로 빠져드는 것보단 훨씬 낫지 않겠느냐고. 그랬더니 선뜻 받아들이던가요? 선뜻 받아들이다마다 심지어 첫 출전한 대회에서부터 금메달을 줄줄이 따오더니 고3 때는 떡하니 명문체육대학교에 입학을 하더구나. 우와, 잘됐다. 뿌듯하시겠어요. 그럼 얼마나 뿌듯했는데. 교직 생활 중 가장 기쁜 날이었단다. 자칫 어둠의 길로 빠질 수도 있던 녀석을 개과천선시켜서 반듯한 운동선수의 길로 이끌어주었으니까. 그래서 창규 그 녀석이 나한텐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야. 어? 근데 표정이 왜 그렇게 씁쓸하세요? 괜히 자꾸 걱정이 되어서. 국가대표 선발전 준비한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통 연락이 되질 않더구나. 연락 끊길 녀석이 아닌데. 아버지 제자니까 열심히 잘 살고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지. 당연하죠. 일단 오늘은 아버지 정년퇴임을 축하하는 데 집중하자고요. 우리 아빠의 건강한 인생 이막을 위하여 건배! 몇 달 뒤, 우리 집. 저 퇴근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혼자 서 계세요? 이 어두운 밤에 집안 불이란 불은 다 꺼놓고선? 다가오지 말고 거기 가만히 서 있거라. 네? 그건 또 무슨 말씀? 움직이지 마. 당신, 손에 든 그거 뭐야? 설마, 칼이야? 당신 도둑이야? 그래, 나 도둑이다. 어쩔래? 알았으면 너도 이쪽으로 와서 무릎 꿇어. 시키는 대로 하거라. 어서. 네, 아버지. 빨리빨리 움직여. 스톨리만 이 칼로 큰일 저지르는 수가 있으니까.
살려주세요. 전 어떻게 돼도 상관없으니까 저희 아버지만큼은 제발. 아닙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부디 제 딸아이는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정말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당연하죠. 딸 자식 지키려면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아버지. 넌 가만히 있어. 오늘이 아버지 제삿날 만들고 싶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좋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딸은 여기 가만히 있고 아저씨 혼자만 움직이는 거야.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집에 돈 될 만한 것들 다 가지고 나와. 몰래 경찰 부르면 딸 자식이랑 영원히 작별하는 줄 알고. 네, 금방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갑자기 불은 왜 켜려는 거야?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밤 눈이 어두워서요. 원하시는 돈 될 만한 것을 꺼내오려면 어쩔 수 없이 불은 켜요. 그래도 불은 안 돼? 얼굴이 들키실까봐 걱정하는 거라면 어차피 선생님께서는 복면을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좋아. 대신 나도 보험 하나는 들어야겠어. 왜 이러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봤지? 나 지금 당신 딸 목에 칼 겨누고 있어. 조금이라도 허튼 수작 부렸다가는 확. 알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일단 진정하십시오. 그럼 잠시 후에 불을 켜겠습니다. 당신은 왜 그러십니까? 혹시 무슨 문제라도? 그게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오늘은 일단 그냥 가니까 운 좋은 줄이나 하셔. 괜찮니? 어디 다친 데는 없어? 네. 아버지는요? 나도 다행히 다친 곳은 없단다. 근데 뭐가 조금 이상하구나. 뭐가요? 강도가 내 얼굴을 보기가 무섭게 도망을 쳐버렸잖니. 그건 그렇지만. 녀석 많이 무서웠구나. 네, 저 정말 이대로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아무 일 없었으니 다행이야.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고 혹시 모르니 당장 이사부터 가자꾸나. 네, 아버지. 이튿날 우리 집. 네. 뭐라고요? 네. 도통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원. 일단 알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니? 강도는 어떻게 체포했다드? 그게 잡은 게 아니라 강도가 먼저 경찰서로 자수를 해왔대요. 그 서슬퍼렇던 녀석이 갑자기 자수를? 네. 그래서 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경찰에선 뭐라고 얘기하든? 범인 만나보고 싶으면 경찰서로 오라던데요? 일단 가보자꾸나. 나도 그 고약한 녀석 면상 한번 보고 싶으니. 잠시 후 경찰서. 당신이야? 당신이 우리 집 쳐들어왔던 그 강도냐고? 너는. 오셨군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정말. 남의 집에 칼까지 들고 쳐들어온 주제 무릎 꿇고 비우지는 못할 망정. 뭐? 오셨군요? 당신 지금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자. 잠깐만 기다려보거라, 지민아. 왜요? 저 녀석한테서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봐요, 청년. 고개 좀 들어봐요. 어디 얼굴이나 한번 제대로 봅시다. 네,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맞구나. 어쩐지 들어오면서부터
얼핏 낯이 익더라니.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당연하지. 널 어떻게 몰라볼 수가 있겠니? 박창규 이놈아, 이놈아! 그럼 저 강도가 아버지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던 제자 박창규라고요?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치만 거기가 선생님 댁인 줄은 저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내 얼굴을 보자마자 도망친 거구만. 네, 선생님. 은사님께 칼을 겨누었던 죄책감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자수를 결심했습니다. 부디 인간 같지도 않은 제자 녀석을 용서하지 마세요. 일단 사정 얘기부터 들어보자꾸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옛날엔 가장 아끼던 제자였지만 지금은 저를 해치려 했던 강도일 뿐이라고요. 사람 목숨을 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전 돈이 필요해서. 알겠으니 천천히 얘기하자꾸나. 지민이 넌 잠깐 자리 좀 비켜주렴. 아버지! 애비가 이렇게 부탁하마. 어떤 사연이었는지는 집에 가서 다 얘기해줄게. 대신 몸 조심하세요. 여기가 아무리 경찰서고 아무리 수갑을 차고 있다지만 저 새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흉악범이니까. 그날 밤 우리 집. 얘기는 좀 해보셨어요? 우리 창규 인생이 참 억울하게 꼬였더구나. 국가대표 선발전 경기를 치르다가 무릎 십자인대가 완전히 끊어지는 부상을 당했대. 몇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다신 운동을 못하는 몸이 되어버렸고 그 바람에 제대도 그만두어야 했다더구먼. 아니요. 전 이해 못해요. 겨우 그 정도로 강도질까지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불행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어. 장균의 여동생 차가 급발진 사고를 일으켰는데 그 급발진 차에 치여 의식불명이 된 피해자가 장규랑 여동생의 홀어머니셨거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여동생은 자기 때문이라는 죄책감을 못 이겨서 스스로 무지개 다리를 건넜고 그런 지옥 같은 슬픔 속에서도 장규는 심지어 의식불명인 어머니 입원비까지 혼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다더구먼. 그건 현실이 너무 잔인하다. 암튼 그래서요? 그 당차던 장규 인생이 파탄나버린 거지 뭐. 하루하루 어머니 병원비는 피지로만 쌓여가는데 정작 장규는 운동밖엔 배운 게 없는 처지라 취직도 안 되고 급한 김에 노가다라도 뛰자니 망가진 무릎 때문에 몸쓰는 일은 할 수 없고. 그러다 나쁜 마음까지 먹게 된 거였군요. 세상 하나 남은 어머니를 어떻게든 살려내고 싶은데 당장 혼자서는 그 큰 병원비를 벌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그래,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독한 마음을. 이제 어떡하죠? 사정은 딱하지만 그렇다고 만만한 죄값도 아닌데.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내보자꾸나. 탄원서요? 오는 길에 친한 변호사에게 물어보니까 강도 미수 사건인데다가 주범이라서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더라고. 집행유예 이끌어낸 다음은요? 너희 회사의 일자리 하나만 마련해주지 않으련? 저희 회사요? 아무리 사정이 딱하지만 집행유예도 어민이 전과인데 전과자를 회사에 드리는 건 좀... 난 말이다 지민아. 제자들한테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평생을 가르쳤단다. 더군다나 우리 창규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독한 마음을 품었던 것이었잖니. 그건 그렇지만 그 녀석 올바른 심성은 내가 잘 알아. 곁에 두고 귀하게 쓰다 보면 분명 너에게도 도움이 될 인물이란다. 그러니 아버지 안목 한번 믿고 기회를 줘보자꾸나. 고민 좀 해볼게요. 몇 달 뒤, 회사 사장실. 소식은 들었어요. 집행유예 3년 처분 받으셨다고.
두 분께서 선처를 구해주신 덕분입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로 뵙자고 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창규 씨한테 선처를 하나 더 베풀고자 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저희 회사에서 일하세요. 다만 사무직 자리는 마련해드리기 어렵고 비서실 소속으로 사장인 제 운전기사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어느덧 저처럼 못된 녀석이 어떻게 감히... 창규 씨 스승의 뜻이 그러하세요. 설마 스승의 은혜를 이번에도 저버리고 싶은 건 아니죠? 그럴 생각은 아닙니다만 그럼 운전기사로 일해주세요. 이 통장은 아버지가 개인 돈으로 주시는 선물이고요. 그동안 밀린 어머니 병원비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청렴 결백한 선생님께서 무슨 돈이 있으시다고. 아껴두었던 퇴직금을 못난 제자의 인생 바로잡는 일에 쓰시겠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대신 저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도 약속 하나는 받아야겠네요.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개과천선하는 모습 꼭 보여주세요. 몇 달 뒤, 우리 집.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다고? 네, 어쩜 이렇게 하루아침에 힘들어지는지 원. 그래서 어쩔 생각이더냐? 일전에 말씀드렸던 그 계약건 진행하려고요. 그건 너희 회사의 불리한 계약이라면서. 지금 상황에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적자가 쌓이는 계약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현금 순환을 시킬 수 있거든요. 실례합니다, 사장님. 벌써 거래처 쪽으로 출발할 시간인가요? 아닙니다. 아직 1시간 남았습니다. 근데 왜... 기다리다가 두 분의 말씀을 듣고 꼭 해야 할 말이 생겼어요. 꼭 해야 할 말이요? 어디 해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그 계약 당분간 미뤄두셨으면 합니다. 어째서죠? 사장님 외부 일정 없으실 때는 전 주로 회사 휴게실에서 대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얼마 전에 이상한 전화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회사 직원 중 하나가 저희에게 불리한 계약을 제안한 업체 쪽에 저희 사내 기밀 정보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사내 기밀을 우리 직원이 유출했다고요? 정확히는 사내 기밀인 납품 원가와 현금 유통 상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큰일이구먼. 그쪽에서 스파이를 통해 우리 정보를 다 알고 있을 테니 갈수록 더 자기들한테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테니 말이다. 그래서 그 직원이 누구던가요?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훔쳐듣고 있단 걸 들키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어서요. 그거 참 난처한 상황이네요. 사내에 스파이가 있는 건 분명한데 누군지를 모른다니.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직원들 보는 앞에서 저에게 아주 쌍욕을 하며 대놓고 꾸짖어 주십시오. 한 일주일 정도 매일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못 없는 창규 씨한테 일부러 망신을 주라고요? 대체 그런 일을 왜? 제가 운전기사지 않습니까? 운전기사는 사장님과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면서 중요한 비밀 대화를 자연스럽게 듣게 되는 자리고요. 일종의 아메고사가 되겠다는 거군요. 네, 사장님께서 저에게 모욕을 주시면 전 회사 직원들에게 사장님을 향한 분노를 토로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스파이가 저한테 먼저 접근을 해올 거예요. 저를 포섭해서 운전기사만이 알 수 있는 아주 은밀하고 중요한 정보들을 빼내기 위해서요. 어쩔 수 없네요. 그럼 부탁하겠습니다. 나도 잘 부탁하네. 부디 우리 딸과 회사를 지켜주시게. 믿고 맡겨만 주십시오. 사장님, 그리고 스승님. 몇 달 뒤, 회사 사장실. 잡아냈습니다. 그래요? 스파이가 대체 누구던가요? 기획개발팀 최창환 과장이었습니다.
최 과장이요? 네. 최 과장이 제가 사장님께 모욕당하던 그날부터 절 지켜보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저한테 먼저 접근을 해왔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이중장부로 회사 돈을 빼돌렸다거나 하는 김새는 없는지를 물어보더라고요. 저에게 모욕 준 사장에게 복수도 할 겸 자기랑 아주 큰일을 도모해보자고요. 아주 큰일이라면 최 과장과 그쪽 업계가 노리고 있는 건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설마 저희 회사 전체를 노리고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불공정 계약을 통해 저희 회사의 적자를 누적시킨 뒤 무능하고 부도덕한 사장 때문에 회사가 위기에 빠진 거라는 누명을 씌워서 저희 회사를 헐값에 인수합병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군요. 사장인 저에게 탈세나 횡령 문제가 터져나오면 회사 주식이 당연히 떨어질 테고 그럼 헐값에 우리 회사를 집어삼킬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다행이죠. 스파이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었고 사장님께 탈세나 횡령의 문제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증거 녹음 파일입니다. 최 과장이 저에게 접근했던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명예와 회사 모두를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어서 오히려 제가 영광이죠. 근데 왜 절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건가요? 최 과장이랑 한 배를 타면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다시는 스승님께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스승님께 개과천선한 모습도 보여드리고 제 한 몸 던져서 은혜도 갖고 싶었고요. 그러셨군요. 저희 아버지가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역시 제대로인 모양이에요. 아버지가 말씀하셨거든요. 천성이 정의롭고 의협심 넘치는 창기 씨를 곁에 두고 크게 쓰면 저한테 반드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하하,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자, 그럼 이제 스파이를 단죄하러 같이 가보실까요? 박찬규 이사님? 이사라고요? 제가? 네, 현 시간부로 이사로 임명되셨습니다. 앞으로는 운전이 아니라 사내 감찰 업무를 통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에겐 너무 큰 직책입니다. 박찬규 이사님은 제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이세요. 제 오른팔로서 우리 회사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희는 사내 스파이를 적발에 단죄했고 아버지의 애제자이자 제가 가장 믿는 오른팔인 암행어사 박찬규 이사님은 지금도 든든히 회사를 지켜주고 계시죠. 또 덕분에 저희 회사는 오늘도 무탈하게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전 이 모든 일이 아버지의 믿음과 가르침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가르침 덕분에 회사도 지켰고 든든한 오른팔도 생겼으니까요.